스웨덴 재벌 여왕이 한국 청년에게 무릎 꿇었다. 유럽 2위 AI 기업 CEO. 약혼자도 명예도 다 버리고. 서울 한옥집에서 김치전 먹으며 살아가는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그 남자의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넥스트에라의 CEO 안나 크리스텐슨입니다.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지능 기업을 이끌고 있죠. 36살의 나이에 유럽 테크계의 여왕이라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단순한 협력사 검토 때문이었어요. 새벽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리빛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느낀 첫인상은 모든 게 너무 빠르다였어요. 택시기사는 신호등이 바뀌기 무섭게 출발했고 커피숍 직원들은 주문과 동시에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이들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피곤함에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은 빠르기만 하고 본질이 없네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지만 통역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번 출장도 시간 낭비겠지. 오후 발표에 5번째 발표자가 등장했을 때였어요. 지방대 출신이라는 한지훈이라는 청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굳이 넥타이를 매지 않은 그의 모습에 흥미가 생겼어요. 다른 발표자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을 수치화하는 남자 한지훈입니다. 첫 문장에 제 귀가 쫑긋 섰어요. 지훈은 실리콘밸리의 논리적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독특한 한국식 사용자 경험을 녹여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작은 스타트업이 개발한 감정인식 알고리즘은 대기업보다도 정밀했어요. 10분이 지나도록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빼고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졌죠. 우리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연구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북유럽에서 존경받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법이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차가운 냉소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넥스트에라의 한국법인 담당자에게 계약 취소를 알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메모를 적던 중에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텐슨 대표님,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 1시간만이라도요. 한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원래라면 단호히 거절했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약속된 저녁 미팅을 취소하고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강남에서 1시간 거리의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그의 회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세련된 사무공간도 없었어요. 대신 4명의 개발자들이 작은 공간에서 열정적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벽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했고 바닥엔 침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돌아가요. 우리 팀원들은 필요할 때 여기서 자기도 하죠. 지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라면 노동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당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눈빛에는 강요된 분위기가 아닌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대표님을 위해 준비한 데모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보여준 감정인식 프로그램은 놀라웠어요. 제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분석해 정확하게 감정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불과 1년 만에 개발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지훈이 작은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해도 될까요? 대표님이 비건이신 걸 알고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제 식습관까지 조사했던 거죠. 그는 손수 비건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를 위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익어가는 김치전 냄새에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고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음식에도 코드와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요리하느냐죠.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은 데이터와 이익만을 중시했지만 여기 한국의 작은 벤처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김치전을 먹으며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격식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공식 미팅 후 북촌으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회의에서 지훈의 팀은 완벽한 발표를 했고 저는 그들의 기술에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오후,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한옥으로 지어진 전통 다실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오아시스 같았어요. 마당에는 돌 위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곳은 300년 된 다실입니다. 차를 마시는 공간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비우는 곳이죠. 지훈의 말을 듣자 내가 언제부터 마음을 채워왔는지 생각했어요. 성공, 권력, 인정받음. 그 모든 것으로 제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란 한복을 입은 다도 선생님이 차분한 동작으로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끝은 마치 물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동작에 의미가 있었고 침묵 속에도 깊은 대화가 오갔어요. 다도란 상대의 숨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쌉싸름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빠르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늘 결과만 줬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차는 3번을 마셔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입맛을 여는 것, 두 번째는 향을 느끼는 것, 세 번째는 비로소 차와 하나가 되는 거죠.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3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 느껴졌어요. 쓴맛 속에서 단맛이 피어났고 긴장됐던 온몸이 풀려갔습니다. 한국의 다도는 화려함보다 절제를 중요시해요. 영국의 애프터눈 티처럼 사교적이지 않고 일본의 다도처럼 엄격하지도 않죠. 그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 특유의 절제된 정서가 차 한 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감성과 논리, 인내가 완벽하게 융합된 순간이었죠.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다실 바닥에 금빛 무늬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배려가 문화로 체화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다실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다음 날 지훈은 저를 한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황금빛으로 일렁였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풍경을 바라봤어요. 안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건 당신은 모든 걸 이미 가진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지훈의 말은 화살처럼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관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8살에 창업해 성공한 일, 남성 중심의 테크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차갑고 완벽해져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두 날 두려워하는데 왜 넌 그렇지 않아? 제 질문에 지훈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진짜 강한 거죠. 안나의 눈빛 속에서 저는 그 진실을 봤어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전화였어요. 자기야, 외교부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어. 다음 주에 함께 해야 해. 요한의 목소리였습니다. 스웨덴 재무부 차관인 제 약혼자죠. 사실은 정략 결혼이나 다름없었어요. 두 집안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였죠.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한 듯 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뭐죠? 사업적 관심인가요? 아니면?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미 약속된 미래가 있는 저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온 지훈. 우리 사이에 진실을 놓아야 했어요. 미안해요. 이건 진짜가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눈에 상처가 번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은 쉽게 마음 주지 않아요. 대신 진심은 오래갑니다. 안나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은 끝까지 깔끔하게 저를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악수를 나눌 때도 원망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손길과 담담한 미소뿐이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스웨덴으로 돌아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약혼자 요한과의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서울의 그날들을 그리워했어요. 어느 날 테크뉴스 헤드라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이모션랩 글로벌 AI 경연대회 대상 수상. 지훈의 회사였어요. 그의 공감형 AI 기술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의 성공이 정말 기뻤습니다. 며칠 후 넥스트에라 이사회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 최대 투자자들이 이모션랩의 지분 확보를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나, 당신이 한국에 갔었잖아. 어떻게 생각해?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인가? 이사회 의장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쟁사를 키우는 꼴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양심이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혁신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감정을 수치화했어요. 아마 그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엔 협력사 검토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서요. 스톡홀름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훈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은 감정의 순환 구조입니다. 서양의 AI는 논리적 처리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감정의 파동까지 분석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가 놓쳤던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공감형 AI는 결국 한국인의 정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분석적 접근이 아닌 동양의 전체론적 시각이 필요했던 거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제 지위, 약혼, 그리고 모든 것을 걸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진정한 혁신과 진정한 마음, 두 가지 모두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이모션랩으로 향했어요. 지훈이 예전 사무실을 떠나 강남의 새 건물로 이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안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지훈이었어요. 그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0억 투자할게요. 단 함께 하자는 조건으로요. 제 제안에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한 곳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저를 북촌의 한 전통 한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운치를 더했습니다. 이곳은 제 할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가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우리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울의 빠른 템포 속에서 유일하게 느리게 흐르는 곳이었죠. 스웨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지훈의 질문에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약혼을 파기한 일, 이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진심까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었죠. 우린 그냥 계약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야. 비즈니스도 인생도.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유럽 최고의 자리, 화려한 명성,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의 행복보다 값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기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비즈니스 계약서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 CEO가 선택한 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닌 한국 청년과의 진실된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투자 계약이 성사되고 2달 후 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이 방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는 핀란드 최고 귀족 가문의 가장이었고 어머니는 노벨위원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훈을 소개한다는 건 폭풍우를 자초하는 일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에 살 생각이냐? 넌 유럽을 이끌 사람이었어.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지훈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부모님은 차갑게 대했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다음 날 저녁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지훈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웃었어요. 믿어주세요. 준비할게요. 다음 날 저녁 지훈의 한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전통음악이 흐르고 작은 연못에는 촛불이 반짝였어요. 지훈은 한복을 차려입고 정중하게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준비한 한정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지훈은 한국 전통 예절에 따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소개했고 아버지의 잔이 비면 즉시 채워주었어요.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차를 우려드렸죠. 그의 섬세한 배려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은 제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조선시대 학자의 글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이는 천하의 이치를 알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르치는 글입니다. 제가 안나를 처음 만났을 때 배운 가치죠.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지훈을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오해했군. 이 청년은 진짜다. 그날 밤 부모님은 지훈의 한옥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지훈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웃는 모습을 봤어요. 북유럽의 엄격한 귀족 가문 아버지가 한국의 젊은 청년에게 감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그 청년에게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진다. 그의 존중하는 태도는 배움이 아닌 본성에서 나오는 것 같아. 부모님의 마음이 열린 것은 지훈의 인격 덕분이었어요.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사업적 성과가 아닌 진정한 존중의 문화로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의 예절은 형식적인 매너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었죠. 떠나는 날 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나의 행복을 내게 맡기마.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여름 별장으로 초대하고 싶구나. 그 말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알겠구나.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은 단순히 저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통해 우리 가족의 세계관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넥스트에라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훈은 CTO로 영입되었고 우리의 파트너십은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스톡홀름에서의 약혼식 날 지훈은 한복을 입고 제 가족 앞에 섰어요. 그의 시선만으로도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안나를 만나기 전 저는 기술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통해 기술 너머의 인간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결혼은 두 문화, 두 철학의 만남이었습니다. 봄에는 서울에서, 여름에는 스톡홀름에서 지내며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배워갔어요. 그리고 3년 후 우리는 공감형 AI 하트코어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지훈의 발표는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도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학계에서는 감성 컴퓨팅의 새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의 딸 소피아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작은 한복을 입고 우리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지훈을 닮았고 미소는 저를 닮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1년 후 소피아는 분홍빛 한복을 입고 스웨덴 스톡홀름 포럼 무대에 올랐습니다. 물론 저와 지훈이 앉고 있었지만요. 세계적인 기술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섰어요. 공감의 기술은 결국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 지훈의 말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해낸 이야기예요.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북유럽의 은은한 별빛을 바라보며 지훈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소피아가 잠든 침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자랄 우리 아이,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품은 기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끝없는 사랑까지. 나는 그저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한국에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최고의 철학자와 사랑을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빠른 속도는 이제 제 삶의 활력이 되었고 한국인의 뜨거운 정은 제 가슴 속 영원한 불꽃이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무한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이브보다 빠르게, 사람보다 뜨겁게.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인생의 진리입니다. 스웨덴 상류층, 유럽 최고의 자리, 그리고 정해진 미래까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진심 하나 보고 한국에 남은 그녀. 그리고 그 진심을 지켜낸 한국 청년. 기술보다 따뜻했고 돈보다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남자. 여러분, 이게 바로 K청년의 힘,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매력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